필수 지문 정리. 나중에 여러분 시험 붙고 나면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쵸? 첫 번째 봅시다. 수용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시행자가. 됐죠? 그러면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민간자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민간 자본 투입이니까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주의할 거,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되는 거라서 수용 못합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그럼 공공기관은 뭐다? 이와 같은 소유 동의는 필요 없을 겁니다. 민간이 아니니까. 이해 가셨죠? 한 번 더 물어봐요. 공공시행자 4가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거 못 외우면 개발법은 안개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머리가 아프죠. 두 번째 봅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성토지를 시행자가 공급을 합니다. 공급이 나올 때는 조성토지 공급인지 원형지 공급인지를 잘 보시고 내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서 요것도 이제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 조성토지 공급도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장동 사업의 탈법 때문에 개정됐어요. 나와야 돼. 이제 원형지 공급만 승인 있는 게 아니라 조성토지 공급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조성토지 공급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자라면 지정권자에게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아주 중요한 단어. 조성토지 공급은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기출문제에서도. 근데 바뀌었어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서 조성토지를 뭐가 된다? 공급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뭐라고요?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말도 안 되게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거 환지 방식 아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수용 방식인데 왜 환지 계획이 나와? 말도 안 되지. 이해가셨죠? 얼마든지 오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문을 잘 활용하시고요.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시작.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은 뭐다?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급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뭐다? 일단 경쟁 입찰이 원칙이죠. 조성토지 공급이니까. 하지만 공공의 냄새가 난다거나 토지상환 채권에 의한 상환이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볼까요? 시행자는 학교용지, 공공청사 등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이라는 것의 방법으로 공급하,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 수의계약의 사유와 이게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야 되겠지만 공공의 냄새가 나니까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물론 뭐 수의계약 사유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게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공공의 냄새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적 이해해봐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까? 됐고, 그 다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합시다. 시작.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합시다. 그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입니다.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 완전 중요. 이게 몇 번 나왔냐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자주 나와. 토지상환 채권 얼마? 2분의 1 못 넘어요. 도시개발 채권? 뭔 소리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주의할 거 원형지 공급 3분의 1.
이해갑니까? 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5번 봐보세요. 토지상환 채권을 물어보고 있는데 토지상환 채권을 누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한다거나 뭐가 나와야 한다고? 시행자가 발행하는 것 중에서 민간자 발행에 뭐가 나와야 돼? 보증이 나와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보증을 받아야 돼. 은행 등의 보증. 한 번 더 얘기해요. 시행자가 발행할 때 민간자라고 나오면 보증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인 내용이 나올 땐 승인권자가 아닌 자가 발행했다면 승인은 다 받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보증과 승인 혼동하지 마세요. 보증은 민간자만. 승인은 승인권자가 아닌 자는 다 받아야지.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당연히 시행자 발행이라는 포커스가 존재하니까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그리고 시행자 발행이니까 부도위험이 있어서 기명증권으로 하는 건 상식이죠. 시행자 발행이기 때문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부도위험이 있어서 기명증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거 도시개발채권은 시도 발행이잖아요. 그럼 지방채니까 부도위험이 없죠. 그럼 무기명이죠. 하지만 전자등록 발행을 유도하게 된다고 얘기했고, 혼동하지 마시고 원인만 이해하시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했든. 그 다음에 6번 좀 봅시다. 6번. 금방 얘기한 거.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이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누가 하는 것이다? 시, 도지사. 그러니까 지방채인 거야.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로서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뭐야? 시, 도지사로서 발행하는 거거든. 유일하게 지정권자 승인이 아니고 누구의 승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유일하게 지정권자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내용 보시면 되고, 위에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아는 줄 알고.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 여기는 지정권자. 그렇죠?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잘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는 뭐라고요? 토지상환 채권, 여기는 도시개발 채권.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리고 다른 거와 달리 도시개발 채권은 뭐가 있어요? 아하, 소멸시효가 존재하거든. 지방채니까. 그래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에 대한 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원금 5년, 이자 2년. 내가 1522라고 보통 외우는데 뭐라고요? 1522 시작, 1522 시작.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뒤에 가면 있다가요, 환지 방식은 청산금이 또 5년만 나오거든요. 소멸시효가. 그쵸?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도시개발 채권은 1522고요. 도시개발 채권만 소멸시효가 있어요. 다른 채권은 소멸시효 없는 거니까 혼동하지 말고. 그쵸? 오해겠들. 오른쪽에 마저 풀까요? 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 7번 봅니다. 7번의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뭘 물어봤나 봤더니 원형제를 봤네. 제가 매번마다 자꾸 반복하는 거지만 뭘 물어보는지 키워드를 못 찾으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꼭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잘 보고 키워드가 뭔지. 원형제 물어보는 거네. 그럼 봐요.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복합적, 입체적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얼마?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것도 정말 잘 나와요. 토지상환 채권 2분의 1, 그 다음에 원형지 3분의 1. 이해갑니까? 라고 내용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8번도 요번에 신설된 것으로서 꼭 나온다고 얘기했던 건데 봐봐. 그러면 첫 번째 8번 조성토지 공급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의견 청취. 이것도 실시계획의 인가시 의견 청취를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 배장동 사업 때문에 추가된 지문이에요. 탈법 방지하려고 뭐예요?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시도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장의 의견을 아까 했었죠. 어디? 왼쪽 페이지에서. 그쵸? 그럼 한 번 더.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시도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가 지정권자이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장의 의견을. 어쨌건 조성토지 공급계획도 이제는 지정권자 승인을 요한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 청취 조문도 실시계획 인가할 때 내용을 그대로 준용했다. 알겠습니까? 라고 해서 같이 한 방에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은 물어볼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 했습니다. 9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저번에 얘기했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의 인정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그 공익사업의 인정을 간주했지만, 어디? 우리 그림책의 86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그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어요? 수용 사용된 토지 등 뭐다? 세목을 고시한 때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식으로 간주해 주거든요. 달라요. 따라해봐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공익사업 인정 간주하지만, 개발사업은 수용 사용된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 세부 목록, 그때 공익사업의 인정을 간주합니다. 그렇죠? 사업마다 달라요. 봅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된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고시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우리 협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재결 신청은 뭐다?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시작.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해줘서 시행자의 사업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 기억나죠? 원래 보상법상으로는 1년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 우리 요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봤었냐면, 이거 앞쪽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었어요. 페이지 51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51페이지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뭐다? 수용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맞아? 86페이지. 요 두 페이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51페이지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됐습니까? 왼쪽 중간에 있는 거. 86페이지는 뭐가 된다? 우리 이제 개발사업에 대한 거. 그래서 51페이지, 86페이지. 지금 요거 본 거, 지금은. 요거 본 거고, 요거는 앞쪽에 나오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얘기하는 거고. 네, 뭘 했어요? 진도가 나갈수록에 복잡하다고 얘기했지. 앞에 뭐가 기억나니까 헷갈린 거야, 이제.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그거는 51페이지고. 지금 뭐다? 수용 사용된 토지의 세목을 고시했을 때 간주하는 건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달라요. 라는 거 좀만 비교해 보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번 좀 봅시다. 10번. 10번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 의무자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 토지상환채권은 원할 때 매입하는 거지만 도시개발채권은 매입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공공의 시행자와 공사에 대한 뭐를? 도급 계약이라는 거를 체결코자 한다.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무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줘야 돼요. 이거 뭐가 아니고 공작물 설치나 건축물 설치가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실제 많이 물어보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 대한 거 설명했고요. 하나 주의할 건 앞쪽에 배웠던, 나 좀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이 몇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죠. 이 세 사업을 비교해야 돼요.
아까 51페이지에 좋지, 86페이지에 좋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은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헷갈려서. 표정들이 이걸 내가 할 공부가 맞냐?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쵸? 쉬었다가 환지 볼게요.